스티브 잡스의 명언과 일화.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기업가, 발명가, 그리고 애플사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그는 개인용 컴퓨터 혁명의 선구자이자 비전 있는 리더십과 기술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기여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별합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겉모습과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이 작동 방식입니다. 앞을 보고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뒤를 보고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단지 사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멍청하게 지내요. 당신은 당신이 바로잡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문제 또는 잘못된 것에 불타야 합니다. 처음부터 열정이 부족하면 절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당신이 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개의 홈런이 1루타 2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사람들, 당신이 어떻게 이끌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얻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품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함이 기대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하지 못한 기업가를 구분하는 것의 절반 정도가 순수한 인내라고 확신합니다. 미친 사람들을 위하여 부적격자들, 반란권들, 말썽꾸러기들, 네모난 구멍에 둥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인용하거나 그들과 의견이 다르거나 그들을 미화하거나 비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들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천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주의 흠집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흠집을 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인생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세부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킨토시의 원동력입니다. 제 일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조직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끔 혁신을 할 때 실수를 합니다.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계속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정착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발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고객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휘에서 디자인은 베니어처를 의미합니다. 실내 장식입니다. 소파 커튼의 원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디자인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연속적인 외부층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기본 영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가 해왔던 것들만큼 우리가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발명하러 갑시다. 저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그것이 꽤 좋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멋진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한 일을 사랑했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게는 다시 초보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너무 많이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흐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묻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 때쯤이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회사로 갈 것입니다. 종교마다 같은 집으로 가는 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의 사망과 관련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증언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스티브 잡스 사망 후 애플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오늘 사망했음을 알립니다. 스티브의 영명함과 열정, 에너지가 멈추지 않는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풍부해지고 향상됐습니다. 스티브로 인해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스티브 잡스 1955, 2011에 대한 평은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 최고의 CEO로 평가, 애플 아이패드로 PC 시대 이어 포스트 PC 시대까지 개척, 디지털 시대 새 라이프 스타일 창조한 IT 업계 전설로 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과 연결된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면서 암 선고를 받은 후 죽음에 직면한 후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곧 죽을 거란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죽음 앞에서 외부의 기대나 자부심, 좌절과 실패 등은 턱없이 사라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뭔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계속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췌장암에 걸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 등 아주 가까이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누구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남의 인생을 살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잡스가 17세 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제대로 될 것입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졸업생들에게 이 글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되새겼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남긴 15분간의 축하 연설은 잡스의 명연설 중 하나로 평가되며 이 강연에서 죽음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결론을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도착지이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치열한 삶을 주문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남들의 의견이 내는 잡음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휩쓸려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그때의 충고는 평생 혁신하는 청춘으로 살기 원했던 잡스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남긴 유언이 됐습니다. 우주를 놀라게 하자. Make a dent in the universe.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리드대를 한 학기 만에 그만뒀던 잡스는 내가 내린 최고 결정은 대학 자퇴라 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배운 서체 교육이 이후 맥컴퓨터의 서체에 응용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애플에서 축출된 것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꾼 뒤 그것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사건이라 했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 거냐는 1983년 펩시 사장 존 스컬리를 애플에 영입하며 한 말은 유명합니다. 1983년 애플의 주식 공개 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받은 잡스는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호적수로 키워낸 존 스컬리 당시 펩시 부사장을 데려오기로 하고 직접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침이 심한 실리콘밸리의 고만고만한 유망주 중 하나였던 애플의 러브콜 떨떠름해하던 스컬리에게 잡스는 단 한마디만 남긴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결국 며칠 후 스컬리는 애플로의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설탕물만 팔 거요? 처럼 제품 개발에서 철저히 단순함의 미학을 추구한 잡스는 인재를 영입할 때도 단순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화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사람들이 MS의 삼류 제품을 산다는 게 화가 난다는 말은 1996년 잡스가 MS에 내뱉은 독설로 유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자마자 보아되던 어라이블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사망할 것이라며 2010년 애플의 9.7인치 태블릿 PC에 맞서 삼성 등이 내놓은 7인치 제품을 가리켜 의료 용어를 쓴 독설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싱크 디퍼런트. 는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 임시 CEO로 복귀한 잡스는 오자마자 신기술, 신제품 관련 부서를 순시한 뒤 당시 진행 중이던 제품 개발 계획을 몽땅 폐기하다시피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잡스는 단 두 단어로 임직원들을 침묵케 했습니다. 싱크 디퍼런트. 달리 생각하라였습니다. 그것이 MP3 플레이어, 아이팟, 스마트 MP3 플레이어, 아이팟 터치, 아이폰, 아이패드 등으로 이어진 혁신 행진의 시작이었습니다. CEO 시절 미국 표준 회계 기준이 쓸데없이 복잡하다고 생각한 잡스는 최고 재무책임자 C4를 불러 애플만의 단순한 회계 방식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지만 C4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자 곧바로 경질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또 CEO 시절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직원에게 맡고 있는 업무를 물은 뒤 그 일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이냐고 질문했을 때 그 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당신 해고야라고 말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해고의 달인. 이미지는 평생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를 모토로 삼아온 잡스는 직원들의 관성적인 업무 스타일을 용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잡스와 함께 애플의 초석을 마련한 제이 엘리엇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은 잡스가 어느 날 직원들에게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라, 파이로츠, 나포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소형 보트에 몸을 실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으로 거대 상선을 장악하는 해적들의 효율적인 팀워크를 본받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서 보듯 잡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직원보다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유정신의 소유자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엘리엇 전 부사장에 따르면 잡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차고 다니던 고급 손목 시계가 멋지다고 칭찬하자 그 자리에서 시계를 풀어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알아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 타인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대한 남다른 관심 등 잡스 신화를 가능케 한 특별함을 말해주는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잡스는 내 안목을 알아주는 자에게 $2,000
시계가 아깝지 않다며 집무실에 개당 $2,000짜리 시계 한 상자를 비치해 놓고 통 크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미술평론가 모리스 드니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과로 2부의 사과, 뉴턴의 사과, 화가, 폴 세잔의 사과를 꼽은 것에 이어 애플의 로고인 한입, 베어먹은 모양의 사과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네 번째 사과로 추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은 정말로 대단한 영광 인세인 원리 그레이트 아너이었다며 잡스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잡스 이후 애플 CEO에 오른 팀 쿡은 공상가이자 창조적인 천재, 그와 함께 일했던 우리는 친구이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멘토이자 위대한 한 인간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만이 건설할 수 있었던 회사를 남겼고 그의 정신은 영원히 애플의 기본으로 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 스승이자 친구로 있어준 스티브에게 고맙다. 당신이 보여준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나는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조언을 들었다. 항상 사용자의 경험을 강조한 그는 나에게 영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잡스가 최대 주주로 있던 월트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CEO는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친구를 잃게 됐다 했습니다. 그 당시 한때 미 대선 주자였던 미트 롬니는 잡스가 미국 기업에 영감을 불어넣어줬다. 당시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는 그가 일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그는 매일 캘리포니아 드림으로 살면서 일상을 변화시켰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미국이 큰 인재를 잃었다. 그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 같은 거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잡스의 왼팔 엘리엇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은 혁신의 수신 장치는 항시 켜져 있었다. 잡스의 숨막히는 혁신, 세상을 바꾼 홈런이었다. 당시 스티브 잡스의 사망과 관련하여 미국 CNN 방송은 위대한 혁신가, 질병에 무릎 꿇다는 제하의 기사로 스티브 잡스를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견한 이 방송은 블랙 터틀넥 잡스가 즐겨 입는 옷을 입고 모바일 컴퓨팅 혁명을 주도했던 스티브 잡스가 56세로 별세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애플이 아이폰 4S를 발표한 이튿날 창업자 잡스가 숨졌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리더라고 소개하면서 아이팟과 아이폰을 그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고 음악과 영화,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다면서 그의 일대기를 기사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잡스의 후계자 팀 쿡이 애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했습니다. 팀 쿡은 애플사는 비전이 있고 창의적인 최고의 천재를 잃었고 전 세계는 대단한 인물 어메이징 휴먼 빙 한 명을 잃었다. 우리는 잡스가 그렇게 사랑했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며 그를 명예롭게 기억하겠다 적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는 그는 성공과 좌절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스탠퍼드 대연설 말미에 밝혔듯이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전진하면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릿이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치열한 삶을 살다 떠났다고 실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는 잡스, 천국의 로그인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세상 가장 뛰어난 최고 경영자로 평가받은 잡스의 죽음에 디지털 사용자들은 하나님도 스마트폰이 필요했나 보다라며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당시 주요 언론은 그를 추모하는 보도를 했습니다.